살짝 그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 송영무 말고 저를 데려가 주셔요. 송영무 장관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현재 강요 네. 장관들 중에 맥락을 못 잡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는 분인데요. 거기 가서 북한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총불이 서로 겨누자고 해보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신 가죠. 예, 예. 자 그러면 새가 날아든다는 공식 네. 강기정 의원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논리가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추천하면서 국정원장은 안 되는 이유가 국정원이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것은 예로부터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말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대치 상황에서 북한군들과 놀아나는 대상입니까? 입장은 똑같은 거라는 거야. 국정원은 간첩을 잡고 그렇죠. 군대는 적을 막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상황인 거야. 국방부 장관이 훨씬 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보면 방위 개념으로 안보 개념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논리의 소목에는 그게 숨어 있는 거죠. 국정원이 간첩 잡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특사로 가게 되면 규정상 안 지키는 거지. 그렇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유 정말 이 사람들 진짜. 예. 특사로 제가 다녀올게요. 네, 그럼 방송은 제가 한 주 정도 빼드릴게요. 아, 다녀와서 이제 연이틀 안 돼. 방송 빠지는 건 안 되고 방송 없는 날 갔다 오십시오. 아이 거기가 좀 길 건데요. 가면 한 3박 4일일 건데 일주일은 7일이거든요. 평일날 가면 화요일날 가면 화수목금 안 되는데요. 도저히. 의원님 네. 같이 가시죠. 참관으로 좋습니다. 마차님 가실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꿈 한번 꿔보자고. 네. 그러면 단장을 제가 하고 그렇죠. 실무자들로 그럼 알겠습니다. 마차님이랑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림 진짜 이상하긴 하다. 이거 뭐 이거 저 월북으로 또 잡혀버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육로를 통해서 가시죠. 육로로요? 그쪽도 육로로 내려왔으니까. 아, 좋아요. 실제로 그 제 국회에 있을 때 안민석 의원이요. 차를 몰고 개성공단을 지나서 평양까지는 아니고 저 위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직접 차를 몰고. 달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이게 경계선만 없으면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게 이번에 응원단이나 아이스하키 선수들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 만 며칠 3주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장마다 가면은 한 동포라고 북한 선수들 응원하러 왔다가 한국 선수들 뛰고 있으면 막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민간 교류가 막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의원님도 광주하고 개성 간 축구 시합 열다 이렇게 하셨죠. 예, 이제 경평 축구, 서울하고 평양 축구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개성과 광주의 축구 대회, 그래서 그걸 이름을 광개토, 광주하고 개성하고 축구 대회다. 그래서 광개토 축구 대회를 열자. 물론 이제 그걸 토요일 날 잘 하세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하게요. 광개토.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북한하고 미국 회담도 잘 되고 하면서 좋아지면 이제 문이 열리면 아마 이렇게 물결 칠 거예요. 사실은 독일에서 서독하고 동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90년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끼리,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끼리 막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통제한 게 아니라 독일 같은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강한 나라니까 지방정부끼리 교류하면서 동독에 있는 지방정부, 서독에 있는 지방정부가 서로 교류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봤죠. 근데 이제 한국같이 남북이 아주 중앙 집권적 나라는 그냥 중앙정부가 다 통제해버리니까 섞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로 하나가 되는데. 법물이 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민간 교류가 탄탄하게 네. 여러 방면에서 분야에서 이렇게 교류가 되면 그렇죠. 중앙 정부가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 물론 이제 대통령부터가 권장하실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뭐 관계토 축구대회나 또 모든 민간 교류가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특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전 느낌이. 과거 정상회담이 대체적으로 정권 말기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초기 아닙니까? 그것도. 예.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북한과 교류를 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근데 그들도 그런 주장하잖아요. 체제가 우리가 더 우월하다. 예. 더 잘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적이 어딜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이며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북한의 어떤
이제 열려야 할 땅,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넘어야 할 중국, 러시아로 가야 될 그런 펼쳐갈 이런 큰 넓은 몽골까지 펼쳐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빨리빨리 지금 늦었죠, 많이. 그래서 좀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 같은 무리들이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냥 교류한다 그러니까 안 돼. 교류 안 한다 그래도 안 돼. 모든 게 다 안 돼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까 제가 국회에 들어갔다가 홍준표 대표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혹시 약속하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말을 할 건데 저를 특사단으로 좀 넣어달라고. 아 무슨 말인가 하셨네. 동의해달라고. 아. 거기서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리고 얼굴 보면 인사는 하십니까 그분하고? 원래 이제 홍준표 당대표는 저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아하. 제가 정무수석으로 추천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도 강기정 정도 오면 국회에 이렇게 대화가 되지라고 해서 찬성을 했다는 의원님, 후일담을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불리하신 발언이십니다. 홍준표 대표마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현역 같은 강기정. 아니야, 이 홍준표가 인정하는 사람이면은 인정할 수 없어. 아니 근데 아니 이것은 여야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우리 대표단 또 대표한다고 네. 하잖아요. 국회는 어떻든 우리가 개헌을 하려고 해도 200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들마저도 공감하고 동의해줬던 현역 같은 강기정. 잠깐만요. 프레임을 바꿀게요. 네. 최소한 이 여권에 계시는 정치인 중에 홍준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 좋아요. 이렇게 가야 시작이요. 좋습니다. 네. 내가 갑인 것과 어린 것은 다른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잠깐만 트럼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합시다. 학생들 17명이 사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총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했더니 트럼프가 그랬죠. 교직원들이 총기를 가지면 학교 내에서는 총기 사고가 안 날 거다 했는데 학교 선생이 총을 발사해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떨 거야? 그 방법이 없잖아.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 방산업체 때문에 지금 근현대 민주주의 토대가 사실은 미국이었잖아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현대 민주주의 이 토대를 만든 국가인데 그게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 안 팔면 된 겁니다. 그죠? 총 없는 국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권PD가 얘기한 데도 일리는 있지만 교사가 총을 차고 수업을 해. 그럼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할 거예요. 쏴버리는데.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또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사들한테 총을 주겠다? 정말 내가 한국 놈이었으면 짱돌로 조사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선생이 순수하게 학생들 수호자로만 남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선생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교실 문을 잠그고 학생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가서 이제 말하니까 교장 선생이 문을 따려고 하는 순간에 선생이 권총을 한 발을 창문을 향해서 유리창을 깬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악용되면 교사가 선생님과 학생들을 죽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새롭게 지금 이슈가 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신제품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초등학생들한테 방탄조끼와 책가방이 같이 있는. 잘 돌아간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갈 때 책가방을 매는데 조끼를 같이 입는 거예요. 방탄조끼를. 붙어 있는 거예요. 가방이랑 조끼가. 그게 얼마나 좀 너무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기를 규제하겠는데 너무 많은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거를 빙자해서 자꾸 이런 기형적인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 조끼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가방 뒷면에 등 쪽에 총기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펴면 플라스틱의 큰 대자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뒤집어 쓰고 오리걸음으로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방어막처럼. 그럼 그게 지금 방탄이라는 거죠? 네. 그 천이? 네. 아니 이게 학교를 안 다니고 말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겠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총기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을 없애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제가 봤던 미드 중에 총기 사고를 빙자해서 만든 게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총기 사고를 완전히 진압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규제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만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총기를 규제를 하나 안 하나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대1 복수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야, 그거는 총을 2배로 팔아먹겠다는 얘기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게 더. 참 희한한 나라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좀 역사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정착하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됐잖아요. 그 마녀 사냥이 사실은 15,000명에서 6,000명을 사살했거든요. 사살이 아니죠. 교수형에 처했죠. 그러면서 자연과 원주민에 대한 공포를 키워왔거든요. 그러면서 총을 소지하게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선조들의 살인적인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트라우마에 저는 시달린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도 곰필이랑 얘기했지만 이 총은 우리 한국에서 10대 재벌을 없애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 적어도 총은 아까 말한 대로 교사한테 총을 주면요. 숙제 안 왔다고 쏴버리고 이 새끼 아니, 교사 중에 또라이는 있으니까. 왜 있다니까요. 쏴버릴 수. 너 왜 숙제 안 하니? 너 나쁘고만 안 내 하고 쏴버리면 어떡할 건데.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도 개헌이 필요해요. 그 헌법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피플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권리가 나와 있어요. 모든 규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에서 언론, 출판, 집회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총기 소지까지. 그래서 국가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든다는 게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